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의겸 비서관님이 오셔야 되기는 하는데 기다리면서 네, 여의도에서 지금 중요한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의겸 비서관님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 첫 번째 진보부터 보수까지 한겨레부터 조선일보까지 모두 다 살펴보는 센터필드의 정말 중심을 잡는 코너죠. 진보보수 좌우 읽기 코너 먼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호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네. 조선일보조차 비판하고 있다. 이제 조선일보도 등을 네. 돌렸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아니 찾아가지 말아라. 국민들 그리고 중도층이 볼 때 좋아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구치소 앞에서 네. 뭐 떡국 올려놓고 절했다면서요. 그니까요. 진짜 그거를 보고 저는 이제 구치소에 접견하러 가잖아요. 네네. 그랬던 그 길목에 그분들께서 이제 올려놓고 했다는 게 요거를 두고 일각에 그 이준석 씨가 네. 비판을 했잖아요. 제사상이냐고. 그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진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사람이 살아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떡국을 놓고 절을 하다니. 이게 참. 뭐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당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향신문 한번 보면요. 경향신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도부까지 구치소 찾는 여당 내란 수계와 한 몸이 되려는가라고 했는데요. 좀 살펴보면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 수계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 윤석열을 찾아가기로 했다. 네. 인간 대 인간의 관계라며 내란 수계를 굳이 찾아가겠다는 공당 지도부의 처신은 정치 윤리가 허용하는 선을 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이제 저희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애초에 사실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와서 계속 대통령 구치소에 있는 그러니까요. 사람 찾아가가지고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을 네. 기리면서 무슨 제사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인 건지 아니면은 무슨 사모임 같은 건지 네. 지지자들 모임인 건지 이게 좀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당이다 지지자 모임이다라는 비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특히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선거에서는 아무튼 이길 수 있는데, 아니 과거에는 이준석도 당대표로 뽑고 막 전광훈이랑 얘기하면 막 징계하고 전광훈이랑 이렇게 멀어지려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그분도 너무 좀 지금 물론 이제 뭐 수사 착수했다고는 하는데 그분이야말로 좀 이렇게 멀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주 폭력적이고 네. 극단적인 얘기를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네.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저는 좀 궁금한 게 제가 교회를 뭐 다니진 않아요. 다니진 않아서 뭐 기독교 단체의 그런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네. 이 정도 되면 종교단체에서 좀 입장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거는 네. 그분 자체에 대한 수사를 넘어서 종교계에 대한 좀 모욕적인 행동으로까지 보일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막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지령을 내리듯이. 극단적인 거. 그리고 나한테 돈 달라. 네, 맞아요. 네, 돈을 달라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지금 오정실님 이재명을 구속하라라고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들 좀 많이 나눠볼 예정이에요. 리07님 조선일보 친윤 비판한 지 한 달로 넘었는데 이제 비판한다고 거짓 선동하네. 저희 앞서서도 조선일보에 비판하는 내용들 네, 계속했습니다. 지금 계속 전달해 드려가지고 말씀 이렇게 오해를 좀 푸시라고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경향신문에서는 윤석열 정당으로 퇴행하는 듯 보인다라면서 대다수 국민의 눈에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 정체성을 잃고 내란 축의 인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라고 변호사님이랑 의견의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탄핵 심판과 수사를 방해하고 폭도들의 서울 서부지법 난동조차 비호하는 등 최소한의 시비조차 가리지 않은 것이 자승자박이 됐다. 중도층의 마음이 계속 멀어지고 있는데 최소한의 옳고 그름도 가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서부지법 난동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네. 뭐 관련해서 좀 얘기도 나왔었나요?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게 저희는 뭐 변호사들이야 네. 이 사건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네. 아니 어떻게 그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원에다가 밤에 폭동을 일으켜서 불 지르는 네, 불 것도 지르고 나왔죠. 뭐
뭐 판사 찾는다고 그 판사님 네. 이름을 언급하면서 뛰어 올라가고 판사 유리창 죽인다고. 깨고 네. 유리창 깨고 신상 털기는 기본이고 그거를 폭도지 뭐예요.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일부 극우 매체에서는 네. 경찰이 먼저 그 사람들한테 뭐 폭력을 행사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위법성이 좀 희석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뭐 게시물을 짤방을 만들어서 돌리시더라고요. 아, 정말 황당하네요. 아, 그걸 보면서 이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니, 잘못한 건데. 폭도가 이제 이렇게 유리창을 깨려고 이런 소화기 같은 거 들고 법원으로 오는데 경찰이 막아야지. 그럼요, 그럼 막지 막아야죠. 말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말 그대로 공권력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그 공권력이라는 거는 우리 아,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안녕을 지켜주고 그런 거를 사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런 그렇죠. 공권력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암묵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네. 또 우리가 그런 대가로 또 질서를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 저버리고 그 네. 사람들을 막 때리고 뭐 피나게 하고 뭐 판사를 잡으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질서조차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건 법률적으로도 당연히 옳지 않고 국민의힘 네. 여당이 그런 이제 폭도들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여당 자체가 일단 극우 세력이랑 손을 못 끊고 있다. 끊어야 라는 됩니다. 얘기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 센터필드 라이브가 계속 하고 있고요. 더블 탭을 누르면 따봉이 나오는 신기한 효과가 있습니다. 더블 탭 눌러주시고요. 옆에 구독 버튼 있으니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와중에 GT님은 극좌구나라고 하는데 저희 지금 진보부터 보수까지 다 보는데 지금 보수적인 조선일보조차 윤석열 비판한다는 얘기를 오늘 좀 야마로 이렇게 각을 세워서 하고 저희 있습니다. 미미님께서 네. 화교들이냐고. 요새 윤석열 비판하면 중국인자 드림 진짜. 나오는데 아 진짜. 그 법관도 방금 중국인이냐 방금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네. 이건 그냥 저는 웃자고 하는 얘긴데요. 네. 화교가 사시 붙었으면 인정해야죠. 아니 진짜 화교인데 화교가 사시 붙었으면 인정합시다. 야, 정말 중국인이냐 말도 안 되고요. 이런 얘기 네. 나옵니다. 박은수 젠파파가 계엄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계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어긋나다 네. 보니까 누가 했어도 비슷하게 처단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겨레 신문 액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네. 윤석열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가당치 않다. 역시나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비판을 하고 이렇게 계시네. 직격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와중에 우리의 고정팬을 김의겸 비서관님 네. 오셨습니다. 국회에서 공연을 마치고 예, 돌아오셨습니다. 국회에서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김의겸 비서관님이 이 다음 이슈부터 같이 함께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리007님 질서와 의무 입법 독재하고 법안 마구 만드는 건 괜찮은가 보지라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안 괜찮죠. 입법 독재나 뭐 이런 법안을 마구 만들어서 말도 안 되게 하는 거는 이제 국회에서 제어를 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개헌 같은 경우도 이제 적법하게 할 수 있었잖아요. 국무회의 심을 거치고 부서도 하고 그리고 국회 활동 금지하지 않는 정상적인 포부령하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엄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사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표결하는 거는 아무리 입법 독재라고 해도 그거는 법적으로 일단 헌법적으로 허용된 일인데 그거를 오남용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부적절하다, 적법하지 않다라고는 그렇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럼요. 그렇게 좀 뭔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제 제도 안에서 해결을 봐야죠. 그렇죠. 국회 내부에서. 거부권 쓰는 것도 제도 안에서 해결을 보는 거죠. 거부권을 30차례 넘게 하는 거나 탄핵을 20차례 넘게 하는 거나 둘 다 잘못된 건데 그 둘 다에 대해서 근데 이걸 먼저 깬 게 윤석열이 폭력적으로 깬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양한 의견을 올려주세요. 예. 일단 의견님 지금 진보 보수 좌우 읽기 코너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굉장히 정신없으시죠? 예. 아유. 추워가지고 귀가 빨개지셨어요. 아니 이게 국회 토론회라는 게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늦습니다 말을 했더니 우리 고 기자님께서 말이 원래 그렇다. 이게 토론회가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 토론회를 갑자기 또 하게 된 것도 지금 주제랑 되게 관련이 있는 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나서 과연 우리가 바라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막 분노했던 이
사회적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느냐? 네. 없으니까 우리가 개헌이라는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얼마나 할 얘기들이 많으시겠습니까? 아이고, 할 얘기가 많군요. 그래서 이제 이분 저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고요. 이제야 좀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의겸입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의원, 전직 의원님들이 막 발언을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대안으로 적절한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좀 반발이 튀어나오고, 이번에 이제 설 연휴, 대구, 저희 전주, 네. 이렇게 TK랑 호남 민심을 봐도 이재명에 대한 의구심이 이렇게 있는데, 같이 한번 좀 짚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저희 이제 보시면, 한겨레 신문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있는 기사 한번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겨레 신문이 이제 그 윤석열 언제나 근데 한겨레 신문은 똑같죠. 네. 이제 윤석열에 대한 비판을 얘기를 하는데 앉아도 비판, 서도 비판, 누워도 비판. 그렇죠. 숨 쉬어도 비판.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윤석열과 국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국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 가당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끊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야당 대표와의 친분 등을 문제 삼아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손 떼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할 수 있는 탄핵 심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또 황당하죠. 황당하죠. 헌재에다가는 편향 딱지를 붙여서 독립성을 훼손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분탕질이다. 야, 분탕질이라는 분탕질? 표현까지 쓰고 있네. 이거 약간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분탕질. 그렇죠. 두 팀이 지금 분탕질하고 있다. 지금 나라에. 그래서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심판하는 문제를 좌우 대결 문제로 둔갑시켜서 진흙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집권 세력의 망동은 분명하게 기억될 것이다. 망동의 이제 분탕질이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사설 보면 한겨레 사설에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읽어봤는데 내용은 별로 없고 국힘 너네 헌법재판소 욕하지 마. 네. 왜? 하지 마. 하지 라고 마. 돼 있더라고요. 분탕질이야. 네. 망동이야. 뭐가 분탕질이고 뭐가 하고 너네 헌법재판관 욕했지. 그렇지? 하지 마. 가 이제 내용의 전부여가지고 좀 아쉽긴 했는데. 네. 다행인 거는 한국일보에서 헌법재판소를 욕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조금 썼어요. 한국일보에서 이유를 좀 써서 중도인 한국일보도 네. 한겨레처럼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면 법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한국일보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겨레랑 한국일보랑 뭐가 이어지는 것 같은 네. 게 한국일보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여당의 헌재 갈라치기는 국가적 자폭행위다. 자폭. 예. 진짜 세게 표현했죠. 한겨레랑 노조가 똑같아요. 근데 내용으로 보면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 날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재판관 3인에 대해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관 편가르기를 통해서 헌재를 흠집내려는 태도가 명확 관화하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네. 윤 대통령과 여당 논리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여당 추천목 재판관도 탄핵 심판에서 배제돼야 한다.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향후 헌재 결정 불복까지 염두에 둔 여론전이다. 헌재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이렇게 심판하면 불복하려고 일부러 지금 쌓고 있는 거다. 네.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영 갈등의 사법부를 끌어들여서 정쟁화를 도모하는 건 국가적 자폭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세다. 사실 이 기저에는 그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일보도 어쨌든 탄핵 인용은 될 건데 네. 너네도 될 거라고 국힘에다가 국힘 너네 탄핵 인용 될 거라고 알고 있지. 너네 탄핵 인용 되고 나서 불복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한국일보도 중도 보수라고는 하지만 탄핵 인용은 분명히 될 것 같다는 이 공감대를 쌓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국힘이 지금 상황대로 가면 사실은 이게 여론전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이게 무슨 탄핵 인용을 불복해갖고 무슨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한겨레가 얘기한 것처럼 분탕질 치고 이 맞아요. 정치적인 혼란을 맞아. 길게 끌고 가려는 게 한국일보한테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여기서 지적한 논리 중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헌법재판관 보면 뭐 민주당 추천, 국힘 추천, 뭐 대법원장 추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랑 관계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 탄핵 심리하지 마라고 하면 국힘이랑 관계 있는 사람도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럼 헌법재판소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 아니에요? 그렇죠. 너는 어차피 불복하려고 네. 밑밥 깐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벗어나고자 각 정당에서 다 따로 추천받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받고 국힘도 받고 대법원장도 받고 하는 이유가 누군가의 오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 받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다 받아놓고
쟤 추천받았으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말도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하지 말라는 측에.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법조인으로서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네. 이게 보통은 법관이나 이제 뭐 공무원이죠. 변호사 맞아요. 말고 검사 판사들은 처음에 임관할 때 SNS 계정을 안 만듭니다. 만들었던 분들도 다 없애요.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팔로잉 목록이잖아요. 네. 저도 봤는데 그 김어준 씨를 예, 팔로잉하고 엄청 그런 이제 그쪽 진영의 이제 인물들을 다 팔로잉하고 이제 뭐 그런 성향을 되게 내비치는 글들을 여러 쓰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법조인으로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큰 일을 하시게 됐었다면 미리 정리를 예, 미리 하고. 그냥 아예 그냥 정리를 했었으면 네. 이렇게까지 불필요한 논란을 좀 발생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근데 뭐 대법관에 그런 기준 적용한다면 행정부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유튜버들 계속 보면 보수 유튜버 본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그러니까 재척 그것도 사유. 안 되는 거죠. 너는 그러면 아예 대통령 하지 그러니까 네. 마라고 해야 뭐 돼. 근데 탄핵 말이 사유. 안 되는 네.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 네, 말은 안 되죠. 윤석열 기피 사유. 네. 진보적인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네, 그렇죠. 기피 근데 사유가 되는 그거는 거잖아요.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그거는 맞아요. 이제 법치주의의 근간은 일단 뭔가 그 질서에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임명이 되었고 그분이 재판관인 이상 그분의 이제 판단에 승복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 건데 이제 이분의 그 팔로잉 목록이 워낙 맞아요. 좀 특이하고 너무 편향된 건 맞아요. 그래서 좀 변호사들이 볼 때도 조금 이분의 성향은 너무 좀 편향은 되어 있다. 굉장히 그렇게 진보적인 보고 있기는 합니다. 진보적인 이제 판단인 거는 확실하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옳다구나 하고 이제 하는 거죠. 물어뜯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네. 이제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좀 많이 이 진보 계열 정당하고 친하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8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9명도 못 되고 8명인데 네. 이 중에 1명 정도 심지어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임명을 했는데 이 중에 1명이 뭔가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저는 8명 전부가 편향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 편향된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서 어쨌든 간에 탄핵이란 판결을 맞아요.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맞는 말인 게 결국은 그냥 정족수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탄핵 네. 결정이 좀 특이한 게 그냥 주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보통의 이제 민사 재판이라든지 그냥 형사 재판은 주심이 있거든요. 3명 중에 이제 1명이 주심이니까 조금 주심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의견이 달라지는데 하고 좀 예리한 눈초리로 그렇죠, 보실 있죠. 필요도 있어요. 저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헌법재판 중에서도 탄핵 결정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을 모두가 내릴 때, 동일한 이제 권한으로. 그냥 거수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중에 1명이 뭐 편향되었다고 쳐도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 탄핵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네. 탄핵이 인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결정에 저는 문제가 있진 않을 것 의경님 같아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진보에서도 추천하고 네. 보수에서도 추천하고 왜냐면 편향됐으면 그 편향된 사람 그 내부에서 헌법재판관들끼리 토론하도록 진보도 추천하고 보수도 추천하고 대통령도 추천하고 대법관도 추천하고 해서 균형을 맞춘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서주현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네. 싶은 게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게 그 헌법재판관을 민주당 쪽에 편향된 사람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국회에서 비판을 했더니 민주당 지지자가 그렇게 따지면 헌법재판관 8명 중에 7명이 윤석열이랑 동문인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니냐. 그것도 네. 맞죠. 근데 저는 이제 의아한 거예요. 네. 서울대 법대 따지고 보면 헌법재판소라는 되게 진짜 최상위 헌법기관이 네. 서울대 법대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서울대 법대는 그런 거 없어요. 왜 저는 성대 법대라 서울대는 네네. 모르는데 사실 저 연수원 안에서도 서울대는 모래알 중에 모래알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잘났어요. 서울대 나온 분들은 다 각자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잘 저 뭉치진 국회 않습니다. 기자회 때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 국회에 있으면 고대 모임 있고 연대 정치인 모임, 네. 고대 정치인 모임 다 있거든. 한양대 네. 정치인 모임. 성대도 서울대가 있을걸요? 없어요. 네, 서울대는 서울대도 없어요. 예, 예. 성도 있어요. 커요. 서울대 같은 경우 있긴 있는데 별로 그렇게 단독이 많이 맞아요. 나오거나 네. 뭘 하진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국회나 정치판 이런 데는 서울대가 많잖아요. 그쵸. 한국에서 한국인 향후회 하냐고. 약간 맞아 그런 느낌. 모일 필요가 없는 거야. 맞아 소수민족만 뭉치는 거죠. 네, 연수원에서도 저희도 보면은 서울대 법대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막 성대는 막 우리끼리 뭉쳐야 돼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소수민족이니까. 이러고 있는데 네. 소수니까. 근데 서울대는 다 어차피 서울대고 당연하니까. 네, 취직 잘 될 거고 뭐 꽃길이기 때문에. 누군 헌법재판소 네. 헌법재판관 되면 누구는 로펌 대표하고 뭐 그런 느낌인 그렇죠. 거죠. 네, 그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모임이 그렇게 세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교 방송인가? 네, 무신 맞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인정해야 함 이런 댓글도 나오고 있고요. 김시영님, 디서님, 덕이사랑님, 덕이사랑님이 되게 좋은 말을 하셨다. 빨리 정상화되길 네. 이렇게 좋은 말씀도 맞아요. 해주셨습니다. 정상화. 예, 저희 지금 센터필드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블탭 누르면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더블탭을 누르면 따봉이 뿅뿅 나오는 신기한 효과가 있으니까 더블탭 눌러주시고요. 옆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월, 화, 수 오후 6시 센터필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영선한님 반갑습니다. 다이나믹 에어로님 반갑습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좋아하시겠나요? 저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천병입니다. 예, 언론의 자유, 그리고 출판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 정치의 자유 다 자유민주주의죠. 같이 한번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일보 이재명 대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네네. 세계일보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계일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탄핵, 정권교체 찬성률에 한참 못 미친 이재명 지지율. 네. 내용으로 들어가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37%인데 탄핵 찬성, 정권교체 응답률보다 한참 낮았다. 그렇죠. 그 격차는 윤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는 동의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차기 지도자로 받아들이기는 싫다는 목소리일 것이다. 이재명, 윤석열 둘 다 싫다는 목소리 되게 강하죠. 네. 네, 그 얘기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그 원인을 성찰해야 된다라면서 국민의 눈에 민주당의 폭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조바심으로 읽혔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에 비명 행사 공천이 상징하듯이 친명 일색이 됐다. 정치 실종에는 야당을 상대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책임도 작지 않지만 거의 아이 힘자랑도 원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재명 대표 관련 지지율 나중에 좀 봐야 될 텐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뭐 사람들을 포용하겠다 얘기를 하지만 앞서 비명행사 공천도 하고 정치 보복을 잔인하게 해야 된다.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되고 정치 보복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본인이 쭉 해오신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런 이미지 때문에 지금도 이제 뭐 중도층의 표심을 잡지 못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우리 오늘 메인 주제기는 한데 그런 부분,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용할 수 있도록 네. 좀 소위 말하는 비명계도 포용할 수 있도록 좀 잘 흡수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지금 다이나믹 에어로님은 뭐 자유민주주의 좋아하시는 분 계속 물어보고요. 디서님은 비명 행사만 봐도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지 빤히 보이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미지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이미지로 굳어져서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는 층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네. 좀. 사실 세계일보 같은 언론은 제가 이게 나온 사설들을 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네. 야 민주당 너네 이거 뭐 포용하는 거 한 발짝 나가는 거 너네 못하지. 못할 거잖아. 너네 지금까지 보니까 너네 포용이고 뭐고 못하던데? 맞아. 못하지? 이번에도 못하겠지? 라고 이제 써주는 건데, 근데 또 무서운 진짜 정말 아쉬운 거는 진짜 못 나갈 것 같은, 한 발짝 나가면 정말 크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 포용 이거 뭐 포용 못하지, 너네 친명 죽인 것처럼 앞으로도 죽여나갈 거지, 안 죽이고 포용하고 양보하는 모습 보여주면 세계일보나 이런 사람들이 쓸 사설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안타깝네요. 네. 네. 좀 안 그래도 지금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계속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비판하면서 조금 포용해라라는 주장 계속 하고 있거든요. 관련 워딩 뒤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조차 윤석열을 버렸다. 지금 조선일보조차 친윤으로 국민의힘 가는 거,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김의겸 비서관님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이제 직격탄을 윤 대통령 그 국힘에다가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면회가는 국힘 지도부 중도층이 어떻게 보겠나. 내용으로 들어가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할 예정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당 지도부 투톱이 나란히 가는데 개인적 면회라는 설명을 누가 믿겠나.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5만 원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더라도 추경 예산을 논의하자거나 기본소득을 재검토하겠다며 우클릭하는 것은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재명 대표 비판 외에는 민생이나 대안 제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 중도층에게 폭넓게 신뢰를 회복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민주당은 중도층 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네 뭐하니? 너네 윤석열만 잡고 뭐 할 거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근데 저는 이런 일면의 그 생각도 있는 게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못 놓고 있는 걸까 안 놓고 있는 걸까 해서 맞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치소 가서 절하고 그러니까 막 떡 먹고 힘내세요 하고. 산 사람한테 제사상 그러니까 제사상이냐는 기사 보고 예. 진짜 빵 터졌다니까요. 야, 정말 그렇게까지 추앙할 필요가 있나? 아,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안 놓는다라고 보는 게 편한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지금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 떠오르는 태양으로 들어갈 때 우리 언론과 정치인들은 그 사람을 검증하고 때리는데 네. 민주당 실컷 두들겨 맞고 나서 전략을 바꾸지 않을까. 음. 국민의힘이 보수 막 꼴보수처럼 이렇게 막 뭉쳐 있다가 네. 민주당 완전 두들겨 터지고 막 무슨 자료들도 나오고 뭐 리스크 사법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리스크 같은 거 온갖 의혹들 다 나오거든요. 네. 대선은 원래 그런 자리니까 한번 흔히 말해서 민주당이 푸닥거리 한번 하고 나면 뒤늦게 국힘이 나와서 우리 윤석열과 결별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때 딱. 예, 그러면서 맞아. 진정한 중도 후보 내세우겠습니다. 이런 전략 쓰지 않을까? 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국힘이 그 전에도 30대 대표인 이준석을 뽑고 갑자기 그 광주 가서 5.18 사과하고 그렇죠. 이렇게 선거 앞두고 급변하는 전략을 쓰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국힘이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을 계속 껴안고 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좀 윤석열을 잘라내기 위한 모종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다른 전략을 쓸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머고님은 국힘은 이제 해체해야지 내란숙의 변호단들. 지금 이게 약간 많은 국민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 내란숙회를 옹호하는 이런 극우적 이미지. 그렇게 해서는 이제 중도 마음을 못 잡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리지아님 여론조작 징글징글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수님 윤석열 억울하게 탄핵당했다고 하는 프레임으로 대선 치를 거임. 이렇게 하면 아마 20%대에 좀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